저도 이제 이게 군사 무기에 관심이 많고 또 어떤 정보기관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은 그냥 제 나름대로 상상인데 취미라 그러나. 그래서 얘네들의 전략과 전술을 연구하고 그래서 나름대로 이렇게 약간 취미인 것 같기도 하고. 겉에 드러난 조직은요, 그 사람들의 가족이 있어서 출퇴근도 하고 어디가 됐든 간에 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그 집안, 그렇죠, 출퇴근하는 사람 매일마다 몇 번 잡을 수 있을까요? 한 달이면. 그렇게 깨치지 않고 겉으로만 놔두고 뒤에서 조정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한 달이면 한 달이면 한 20차례는 할 수 있습니다. 다른데 이사 가도 다 추적하고, 차량으로 다니거나 도보로 다녀도 어디서든 습격할 수 있습니다. 숫자만 많으면. 그 사람이 뭐 저기 슈퍼맨 초능력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가족은 안 갖고 있으면 그렇죠, 가족 때문에 잡히게 돼. 겉에 드러난 조직은 아무리 규모가 거대하더라도 그래 핵심만 딱 잡으면 나머지 다 돌아가게 돼 있습니다. 핵심 뭐 나머지는 그냥 그렇게 밑에서 위에서 시키는 대로만 할 수밖에 없는. 뭐 기업이라도 마찬가지고 금융기관도 마찬가지고 정보기관이든 군이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뭐 장성도 뭐 장교들도 출퇴근하고 그러기 때문에 거기만 잡으면 다.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는 절대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해가 가시죠? 그런 방식은 절대 이길 수가 없습니다. 100% 지는 조직이라는 거죠. 오합지졸, 겉으로 드러난. 현대사회에서는 그렇죠, 어디든지 서로 간에 이렇게 제일 지금 문제가 되는 게 같이 공동으로 살고 있지 않다라는 게 문제고, 자기 집안에서라도 편해야 되는데 뭐 이렇게 수십 사람이 딱 달겨들어 그 집안을 한꺼번에 딱. 그렇죠, 뭐 모든 게 있잖아요. 그 집안에 이렇게 뭐 배달이다 그러면 뭐 어떻게 우편이나 뭐 이게 다양한 것을 이용해가지고 택배다 뭐 이용해가지고 급습을 하게 되면은 안 당할 사람은 없을 거예요. 국가 주요 조직을 이렇게 딱 정학을 하면 뭐 그 다음부터는 겉에만 딱 놔두고 배후에서 조정하고 움직이면 꼼짝없이 당하는 거야. 그래서 그런 조직은 오합조졸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개 없어지면 이렇게 1000개 생기는, 소수로서 움직이고 서로 간의 비밀, 서로 간에도 알 수 없는, 서로 간에도 몰라야죠. 그런 조직으로 만들어야만 전쟁에 승리합니다. 좀 이미 그런 데서 다른 데서는 하고 있는지도 모르죠. 한 개 없어지면 뭐 서로 간에 뭐 소수 뭐 몇 명으로 움직이는 조직을 일망타진 해봤자지. 언론에서 서로 터뜨리기 경쟁하는 공개적인 조직과 비공개적인 비밀 조직과 누가 이길까요? 누가 이긴다고 생각하십니까? 또는 어떻게 언론에 사회에 알려진 사람과 알려지지 않는 사람의 대결이라면, 사람들의 대결, 누가 이길까요? 그렇겠죠? 언론에서 만약에 공정하게 보도를 한다고 게임한다고 생각하고, 그럼 다른 나라에서라도 터뜨려서 언론이 보도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생각한다면 공개적인 사람이시겠죠. 아무래도 사회적 매장을 당하거나. 네, 그렇습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어리석은, 약간 멍청한 사람들이 리더가 되면 그 조직 자체가 패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개별 각기의 격파. 옛날에는 같이 모여서 살았는데 지금 안 모여서 공동으로 이렇게 딱 모여서 이렇게 보안을 딱 하고 그렇게 하든지, 아니면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낫지 않나요? 다 합법적으로만 대부분 싸워서 다 이길 수 있습니다. 합법적으로
그렇죠. 그 불법에 관여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조직 전체가 붕괴되거나 합법적으로만 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합법적으로도 얼마든지 살고도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불법적인 일을 저는 거부합니다. 불법적으로 뭐 불법적인 돈이래 일체 저는 뭐 그 자체가 질 수밖에 없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을 일체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언론에 3방에 터트리면 한 방에 끝나잖아요. 아무리 숫자가 많아도, 그죠? 공적인 조직을 우리가 갖고 있지 않다면 그럼 뭐 상대방의 놀잇감 아닙니까? 100대 빵으로 깨질 때. 합법적인 싸움에서 거의 대부분 이길 수 있습니다. 어쨌든 미국의 입장에서는 지금 제가 보기에는 미국은 기술에 있어서 제일 무역 적자, 재정 적자를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반도체 부분을 반도체 장비로 수출하지 않는다 해서 미국의 무역 적자나 재정 적자가 과연 해결되느냐? 그렇죠. 모든 부분에서 다 문제가 되는. 미국의 무역 적자의 거의 대부분은 사실은 60% 이상이 중국에서 나는 거니까 시간 노릇으로 더 심화될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중국 상품이 예전과는 많이 틀려졌어요. 수많은 기존에 우리나라에 없던 그런 없는 상품들이 수없이 새로운 상품들이 나오고 신제품들이 많이 나오는 또 제품들이 아주 좋아졌습니다. 고장률도 거의 없고 고장률이 거의 없어요. 옛날에는 좀 그랬는데 날이 갈수록 더 발전할 때 어쩌면 무역 적자는 대규모의 어떤 첨단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첨단 분야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생필품 분야에서 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 모든 것을 뭐 건축자재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다 중국 상품을 안 쓰면 가격이 경쟁력이 안 돼요. 생필품조차도 하나부터까지 다 중국에서 만들어. 근데 그 품질이 엄청 좋아지고 있다는 데 문제가 되는. 가격도 비교도 안 되게 쌈.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제 기술은 전기선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전기를 기존에 로맥스 4.0을 기준으로 할 때 전기선을 2개, 3개로 늘리거나 4.0 2개 있잖아요. 한 선을 2개, 3개, 4개로 늘리는데 병렬 방식이라고 합니다. 제 방식으로는. 기존의 병렬 방식은 전구 2개, 건전지 2개에서 와도 수용할 수 있는 게 100밖에, 각각 100씩 전기가 공급되더라도 수용할 수 있는 구조가 100밖에 안 되기 때문에 누가 뭐 과학 사기를 신음치는 것 같은 느낌을 드는. 2개에서 각각 100씩 출발을 하면 200이 들어와야 되는데 전선에서 수용 구조가 100밖에 안 되네. 전선의 굵기가 얇으니까. 저는 그래서 전선의 로맥스 4.0을 기준으로 전선의 두께를 크게 하든가 차선을 넓히더라도 무질서하게 사방대에서 차가 들어오면 도로가 넓어도 엉망진창이 되죠. 그래서 차선을 그어서 8차선으로 만든다 했을 때 로맥스 4.0에 똑같은 두께라 했을 때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차선을 늘린다는 거죠. 이 개념으로 이제 전기선을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선을 두껍게 하거나 이런 말도 안 되는 전기선이 없죠. 또 이렇게 그래서 모터에 서로 굵기가 또 이것은 이제 이건 정적인 방식이고 서로 굵기가 틀린 구리선을 인위적으로 배치해서 물결이 잔잔한가 보다 파도치는 이렇게 그 차이가 크니까 왔다 갔다 전기가 딱 붙여놓으면 왔다 갔다 하는 약간 거리를 떨어져 놓으면 그것이 정도가 좀 덜해져요. 빈번하게 교류할 수 있도록 서로 딱 가까이 붙여놓으면 왔다 갔다 사람도 가까이 오면은 왔다 갔다 교류가 많아지고 가까이 멀리하면 교류가 좀 뜸해지죠. 그거 똑같아요. 국경도 마찬가지. 국경도 가까운 데서 접경 지역에서 가까운 데서 뭐 교류할 게 많아요. 교류가 많아지죠. 떨어지면 거리가 멀어서 빈번 횟수가 줄어들죠.
뭐 그런 거랑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나라 간에 딱 쇄국 정치권에서 딱 닫으면 그 교류가 없으면 뜸해지고 교류가 좀 심하면 그 횟수가 늘어나고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이해가 쉽죠? 그래서 이렇게 서로 딱 붙여놔가지고 왔다 갔다. 그럼 차이가 클수록 그 변화가 심해지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이제 동적인 전기라고 합니다. 이걸로 이제 모토에 감아놓으면 모토가 강력한 파워를 이렇게 좀 모든 것이 이것이 가장 기초가 됩니다. 이 방식이 안 들어갈 수가 없어요. 모든 무선전 이거는 유선이고 유선적인 전기 방식이고 이거는 무선적인 전파 방식. 서로 파형이 틀린 굵기가 하나의 전파로 갈 바야 두 개, 세 개로 전파로 묶어서 가면 더 강력하면 이거 로맥 사정을 기준으로 해서 하나, 둘, 셋, 넷 차선을 넓힌 거 똑같아요. 무선에서도 똑같다라는 거죠. 이게 전파도 결국 전기기 때문에 이것을 여러 개로 묶어서 배송을 해. 여러 개 좀 묶어서 공격을 예살이다 그러면 강력합니다. 이건 이제 정적인 방식이 똑같은 전파라고 했을 때 또 전파를 사이즈를 틀리게 서로 파형이 틀린 것을 묶어놨을 때 이건 동적인 전파 방식이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이것도 전기니까요. 그래서 훨씬 더 강력하게 물결이 잔잔한 것보다 파도 치는 게 더 강력하죠.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하시면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여기서부터 모든 산업의 기초가 되기 때문에 이 기술 가시면 다른 거는 하나도 무용지물입니다. 이건 못 쓰게 하면. 근데 이제 도형에서 쓴다 할 수는 있겠지만 국제 질서 안에서 이것이 표준으로 채택이 되면 그렇지 다른 나라는 하나도 이거 허락 없이는 못 쓰는 거예요. 어떤 새로운 첨단 기술도 안 됩니다. 그러면 정기적인 전송만 가능한가? 아닙니다. 무선 전파는 신호도 가능합니다. 무선 전파는 출력을 약하게 해놓거나 그래서 저게 그렇게 해놓으면 아주 공격할 때는 엄청나게 세게 공격해서 전투기 기판을 녹여버리거나 전투 조종사를 기절시키거나 열로서 타격을 입히거나 전투기를 태워버리거나 이렇게 할 수 있지만 통신 방식으로는 그렇게 출력이 강할 필요는 없겠죠. 출력을 너무 약하게 해놓으면 그것이 이제 통신이 되는 겁니다. 여기다가 신호를 실어서 보내느냐 안 보내느냐 차이겠죠. 똑같은 전기선이라도 동축선으로서 신호를 얇게 해가지고 동축 케이블 있죠. 구리선이라도 신호를 실어서 보내면 신호선이 됩니다. 이 신호선조차도 제가 동축 케이블을 했을 때 현재보다 훨씬 더 두께를 얇게 만들어야 가나다란 실처럼 만들 수도 있다라고 그랬죠. 그리고 그걸 보강하기 잘 구부러지니까 보강하기 위해서 합성섬유선에다가 유리석영 코팅제, 의류방수제 또는 세라믹 코팅제, 유리막 코팅제를 코팅을 해서 보내시거나 거기다 조금 유연하게 좀 원한다 그러면 좀 유연한 소재를 PC 계열도 괜찮고요. PC 계열이라든지 이런 걸 섞어서 하고 역실형 그레이종 302는 그렇죠. 이게 좀 조금 이게 온도가 해당되는 지점이 녹는 점이 좀 낮기 때문에 신호선에도 상관이 없긴 한데 다른 부분을 가지고 좀 부드럽게 해도 합성섬유를 부드럽게 할 수 있어요. 합성섬유를 인위적으로 경도를 가지고 나일론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해놓으면 훨씬 더 옷 같은 거 딱딱해서 못 입나요? 그렇지 않죠. 나일론 같은 것도 부드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태에서 이걸로 합성섬유 나일론을 기초로 해서 전기선을 신호선을 만들고 또 피복을 입히는 거예요. 그 안에다가 유리석영 코팅제, 세라믹 코팅제, 유리방수에 넣어가지고 그것을 좀 더 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습기 부분이나 이런 것들을 저항하는 능력을 주면 됩니다. 그때 색을 입혀도 되고 기존의 전기선으로 그냥 하셔도 되고 기존의 전기선도 쉽게 타거든요. 그거보다는 나을 것 같은데 역실형 그레이종 301을 방수 구조로 넣어도 돼요. 넣어도 되는데 합성섬유하고 섞어서 넣어서 유리석영 코팅제하고 의류방수제를 같이 넣어서 내열 구조를 갖춰야 됩니다. 역실형 그레이종 302의 원료와 그 자체를 넣어도 된다는 원료 301을 만든 원료를 넣는다는 거죠.
어쨌든 그런 방식으로 해가지고 현재보다 케이블 동축선보다 얇게 뽑아가지고 한 케이블당 여러 개를 가는 방식. 이거는 이제 선이 제 방식입니다. 이해가 가시죠? 이런 식으로. 뭐 회사는 엄청난 하나의 케이블당 아주 얇은 선이 한 개 갈 거를 4개 가니까 하나의 차량에 이렇게 100개를 실을 수 있었는데 100개를 실으신데 하나 차량 이빠이 해가지고 50개 더 실으면 회사는 이익입니까? 아니 이익이죠. 그래서 한 케이블당 얇게 선을 뽑아서 동축 케이블을 신호선으로 삼았을 때 그것은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또는 광섬유조차도 아크릴 기반해 가지고 광섬유를 만들어 놓자. 아크릴하고 합성섬유를 좀 섞어서 광섬유 선으로 만들어 놓자고 얘기를 했어요. 합성섬유를 이제 기판으로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이렇게 구리 같은 거 프린트 방식으로 해서 대중소 이렇게 넣으면 전기가 흐른다 그랬죠. 이런 식으로 또는 전기가 선이 같더라도 대중소 이렇게 사이즈가 서로 틀린 게 가장 이상적으로 전기가 흐르지만 전력이 증폭돼요. 실처럼 얇게 뽑아가지고 전기를 흐르게 하는 방식과 입자 형식, 나노 입자까지도 가능합니다. 합성섬유를 기판으로 해서 실로 만들어 놓고 거기다 구리 입자를 뿌려주는 이렇게 인쇄하는 방식으로 들어가는 그런 선도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웨어러블 같은 거 할 때도 그렇고 뭐 필요한 데가 많을 것 같아요. 아니면 그냥 합성섬유 나일론 기반이든 아크릴 기반이든 거기다가 이렇게 얇게 필름 형식으로 제가 이게 합성섬유 나일론하고 상공유를 섞어가지고 필름 형태로 해서 거기다 부착시키자 라고 했어요. 그럼 이게 상공유 욕실 그레이종 상공유는 원료가 들어갔든 그냥 자체든 접착이 가능하게 돼요. 방수 구조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아주 훌륭하게 필름 형태가 될 수 있어요. 거기다 이제 그런 필름에다가도 구리 방막을 정기적인 성질을 흐르게 하기 위해서 인쇄 방식으로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뿌리는 식으로도 되고 인쇄 방식으로도 되고 그것은 다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그 웨이퍼를 대신할 수 있다는 거죠. 아크릴 기반에서 웨이퍼를 대신할 수 있다. 아크릴에다 합성섬유를 좀 섞어서 강도를 좀 주고 그렇게 섞을 수 있으며 또는 웨이퍼 합성섬유 자체만으로도 그것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일단 의류 방수제 이런 아크릴 기반이든 합성섬유 기반이든 이렇게 웨이퍼를 만들 때는 유리석인 코팅지하고 아니면 의류 방수제, 코팅 방수제를 섞어서 하시면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역실련 그레이종 301을 섞을 수도 있어요. 방수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섞을 수도 있는데 좀 더 이렇게 유연하게 만들거나 부착이 좋게 만들기 그건 뭐 목적에 따라 근데 온도가 녹는 점이 너무 낮아가지고 섞어도 상관은 없어요. 섞어도 상관없는데 뭐 PC나 PP 계열 이런 것들을 같이 섞어서 뭐 아크릴 PC, 아크릴 뭐 합성섬유 PC 이렇게 섞어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죠. 그렇게 웨이퍼를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하게 되겠습니다. 합성섬유 실로 기판을 만들어서 구리를 뿌려주는 식, 인쇄하는 방식으로 들어갈 수 있다. 실처럼 가늘다라 뽑아서 기존의 동축 케이블 대신해서 이걸로 쓸 수 있다. 동축 케이블보다 훨씬 얇은 선이니까 한 케이블당 원래 한 개 진행할 거를 5개 진행하게 하면 회사로서는 엄청난 경제적인 이득이다. 신호선은 얇은 게 좋다. 그걸 잘 구부러지거나 파손되지 않기 위해서 합성섬유 같은 튼튼한 거로 전기선으로 삼는다.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광섬유도 그렇게 할 수 있다. 광섬유를 입자 프린팅 방식으로 해서 광섬유를 기존의 광섬유 선으로 그냥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그냥 아크릴 기반으로 해가지고 하거나 합성섬유 나일론 90%짜리겠어요. 광투과율이 90% 이상 되는 거 그걸로 하셔도 되고 기존에는 뭐 그러니까 기존의 광섬유는 석영 기반으로 하잖아요. 그걸 하셔도 돼요. 되고 프린팅 방식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어떻게 해요? 대중소 이렇게 합성섬유를 기판으로 만들어 실을 기반으로 만들겠다. 인쇄하는 방식으로 들어간다. 이런 식의 광섬유선도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아주 얇게 뽑아낼 수 있겠죠. 또는 뭐 구리 방막처럼 광섬유 어떤 실을 넘어서서
광섬유 선을 넘어서서 구리 방막 웨이퍼에다가 광섬유를 대중소 입자 크기로 해서 이렇게 뿌려놓으면 거기가 신호가 흐르게 됩니다. 이 방식도 제 기술 고지에 해당합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웨이퍼에 구리 방막에다가 구리 방막 뿌리는 식으로 뿌리거나 인쇄하는 식으로 들어가는 게 대중소 이렇게 해결해 가지고 신호가 흐르게 만드는 것도, 또는 전기가 흐르게 만들거나 신호가 둘 다 가능합니다. 나노 크기도 가능하고요. 이런 방식으로 만드시면 제 기술 고조를 침범하게 되십니다. 그러니까 기술 도둑질이가 되시죠, 한마디로. 네. 기술 도둑질해 갖고 기업을 운영하시면 만드는 사람도 수치스럽습니다. 제 기술을 갖다 쓰는 게 어느덧 뭐 이렇게 30개, 40개, 50개를 넘었다. 제가 몹시 제만 없어지면 혼자서 다 차지하시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기술 도둑질은 도둑질인 겁니다. 도둑질을 도둑질 아닌 것으로 변경을 시키거나 이렇게 유장할 수는 있겠지만 도둑질은 도둑질입니다. 합법적으로 정상적으로 돈을 주고 자신들의 정상적인 권리를 확보하셔서 다른 사람들과 차별화된 질서 있는, 무질서하게 전 세계에서 아무나 공개 기술로 갖다 써버리고 이렇게 많이 한다고 합시다. 어떤 기술을 전 세계 공급자 엄청나게 난립해서 돈 벌 수 없는 구조가 됩니다. 특히 수출 구조인 우리나라, 일본, 대만은 그렇죠. 끝났어요. 그럼 달러 체제를 바치는 모든 기반이 다 무너지게 됩니다. 전 세계에서 우후죽순으로 모든 기술이 뭐 공개 기술조차도 뭐 특허 기술 기껏 공개를 해놨더니 다 만들어갖고 내놔하면 그럼 특허 만들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그죠? 기술 우위는 사라져. 특허를 뭐하러 공개하겠어요? 다 숨기지. 숨겨도 아마 안 하려면 정석이 전복이 하는 사람 알아낼 것 같은데. 정당하게 돈 주고 안 사면 그렇죠, 누구도 따르지 않는 법이에요. 도둑질을 통해서, 강도질을 통해서, 그 수법이 교묘하다 할지라도 도둑질은 도둑질이고 강도질은 강도질인 거지. 누가 그런 것을 인정하겠습니까? 이제 권리를 아무도 따르지 않는 법입니다. 전쟁에 질 수밖에 없어요. 저렇게 저 사람에게도 저러는데 우리한테 제대로 사유재산을 보장하거나 우리의 권리를 보장하겠어? 도둑놈은 도둑놈이군. 강도질하는 놈, 강도질. 도저히 같이 할 수 없는 놈이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다라는 거죠. 어떤 나라에 대해서. 이해가 가시죠? 다 지켜본다는 거죠. 혼자서 주장한다 할지라도, 그렇죠, 다 늙은 호랑이 이제 달러 파산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면 기술을 갖고 있어도 인정하지 않고 그냥 가는 거예요. 저쪽 편에, 다른 쪽의 편에 서는 거죠. 어차피 죽을 편에 설지도 모르죠. 이해가 가시죠? 사회재산 제도를, 그 다음에 그 권리를 정당하게 돈 주고 사세요. 도둑질하거나 훔치고 뭐 강도질해서 하려고 하지 말고. 수법이 교묘하더라도 도둑질, 강도질입니다. 도둑질 해가지고 모든 것을 다, 기업의 모든 것을 하부터 할까지만, 다른 데도 역시 그럴 수 있고, 그쪽에서 권리를 주장한다 할지라도 콧방귀도 안 낍니다. 시도 뭐 도둑질, 강도질에서 무슨 권리를 주장 이렇게 하거나, 전 세계에서 만약에 공개 기술이라고 했을 때, 저기서 공개해갖고 기술 누구나 알고 있는데 지가 만들었다네? 그러면서 우리한테 그 특허를 달라고? 그게 말이 돼? 라고 생각한단 말이죠. 또 방송에서 얘기 나와서 기술 부대라고, 저 방송에서 우리가 듣고 다 아는데, 한 TV 같은 데서 나오는 데서 특허 기술 인정합니까? 인정 안 하지. 신규야만 인정하는데, 전세계 기업들이 다 기술이 똑같아지거나 비슷하거나 적어도 저가 중가에서 제품을 생산할 수 있으면, 그렇죠, 낮은 기술로도 가능해요. 저가 중가는. 그러면 시장이 팔 데가 없는 거예요. 고가 기술로만으로 연명할 수는 없거든. 무질서하게 발자선 넓혀봤자 무질서하게 들어가면 서로 사고 나고, 차선을 질서 있게 만들어 놓으면 질서 있게 다 다닐 수 있습니다. 정당하게 돈을 주고 사세요. 기술 도둑질하지 마시고. 제가 아까쯤에 전기선 구조를 얘기를 했고, 모터 구조를 얘기를 했으면, 이게 가장 산업의 기반이 되니까
무선에 있어서는 서로 파형이 틀린 전파 묶음이 정적인, 동적인, 정적인 방식이 있고 전기선처럼 전파에 이제 전파가 똑같은 게 오는 거죠. 여러 개로. 정적인 방식인. 그래서 유력도 강하죠. 그러나 동적인 방식은 전기 구리선처럼 서로 파형이 틀린 게 가는 거예요. 가령 대중소다고 했을 때. 거기다가 이제 공간에다가 파이프 공간에다가 그 통로를 만들어듯이 전파를 또 쏴주면 되죠. 이런 전파의 파형의 물금은 그렇죠. 뭐 숫자의 조합, 일종의 숫자의 조합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뭐 몇백만 개, 몇천만 개도 만들어낼 수 있어요. 몇억 개까지도. 어떤 걸 파형을 썼는지 내부 첩자가 없이는 알 수가 없죠. 어떤 파형을 썼는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서로 섞어서. 그래서 이런 방식은 약간의 비밀 조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얼마든지 전파를 무한대로 만들어낼 수 있고, 이런 방식은 제 기술 구조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신호선도 전기선뿐만 아니라 전기선 이제 신호선도 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방식도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기술 구조가 가장 기초되는 이 기초되는 기술을 못하게 만들어 버리면 다른 기술들은 다 무력화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기술입니다. 이해가 가시죠? 기술을 확보하려면 반드시 이 기술을 확보를 해야 됩니다. 이 기술이 가장 핵심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비행체다. 비행체다 그러면 사방으로 움직이는 구조. 앞, 뒤, 위, 아래. 이렇게. 또는 옆에도 엔진을 붙일 수 있어요. 브레이드가 없이 압축 공기로 대신해서 연소실에 공기를 불어넣어주고 압축 공기를 만들어 갖고 사방에서 빨아들여서 압축 공기를 뭐 유압식으로 하시든지 뭐 그건 알아서 하세요. 이렇게 하는 방식. 그 다음에 사방대 앞뒤로 앞에 몇 개가 있든 가령 2개라고 합시다. 2개 앞에 2개, 뒤에 2개, 위에 2개, 아래 2개 이렇게 놓으시다. 앞에 4개, 뒤에 4개, 위에 4개, 아래 4개 이렇게 할 수도. 이게 가장 기본 구조다. 옆에도 달 수도 있어요. 회사 마음이죠. 만드는 회사. 그리고 인스타 특이한 구조, 사선으로 분사하는 구조, 사선으로 연료를 태워서 분사하는 구조를 만드시면 기체의 무게가 이렇게 땅으로 내려오잖아요. 무거우니까. 그러면 이제 브레이크 역할을, 그거를 이제 들어 올려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들어 올려주면서 앞으로 추진하는 구조가 이 사선 구조인데, 사선으로 분사하는, 뭐 각도는 회사에서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어요. 이렇게 올렸다 내렸다 할 수도, 이걸로 이제 기체를 위에 올렸다 내렸다 할 수도 있고, 옆으로 이렇게 움직이면 옆으로 좌우로 움직이는 이것도 가능합니다. 그런 구조도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분사는 그 오른쪽 왼쪽이다 그러면 비행체 오른쪽 왼쪽이다 그러면 오른쪽의 연소실을 가동을 안 해버리고 왼쪽으로 하면 힘이 이쪽으로 기울죠. 이쪽으로 기울게 됩니다. 오른쪽을 가동을 하고 왼쪽을 가동 안 하면 이쪽으로 기울게 됩니다. 그러면 뭐 연소실에 강중약으로 태운다고 합시다. 연소실을. 그럼 이쪽은 강하게 만들면 이쪽은 조금만 태우고 약으로 이쪽으로 향하고, 이런 식으로 방향을 조절하는 방식도 제 방식에 해당합니다. 프로펠러라고 그러면 그렇죠. 한쪽은 프로펠러 가동 안 해버리고 한쪽은 이쪽으로 가죠. 한쪽은 프로펠러를 좀 고속, 중속, 저속으로 저속으로 하고 이쪽은 고속으로 하면 힘의 방향이 이쪽으로 갑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방향 조정을 하시는 것도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그럼 밑으로 내려갈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밑으로 내려갈 때는 뒤에 이제 사선 구조로 해서 각도를 좌우로 움직이든지 위로 올리든지 이렇게 해서 밑으로 내려가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니면 비행기 각도를 이렇게 올렸다가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든지 그렇게 하셔도 돼요. 기존에 이제 현재 있는 전투기 모양으로는 그렇고, 기존 이렇게 밑으로 내려갈 때는 제 방식의 이제 원형 구조, 뭐 원형이 이렇게 빵처럼 생겼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앞, 뒤, 위, 아래니까 밑으로 내려갈 때는 위에 거 분사하면 밑으로 내려가고, 뒤로 이쪽으로 가고 싶으면 여기 거 분사하고, 이쪽 앞으로 가고 싶으면 이쪽 분사하고, 아무 데나 분사를 하면 사방으로 움직일 수 있는 구조가 되죠. 이런 식으로 하시게 됩니다. 뭐 좌우로 할 때는 그런 식으로 또 움직이시면 되고요. 그래서 뭐 자자자로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좌우의 움직임이나 위아래 움직임을 놓거나 사방대 앞뒤 위아래로 넣는 구조. 옆에도 놓을 수 있어요. 그다음에 사선 구조로서 특이하게 비행체를 양력과 추력을 동시에 일으켜주면서 어떤
위아래 조절도 가능하고 양옆으로도 왼쪽 오른쪽 조정이 가능한 이런 구조도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프로펠러도 동일하게 앞뒤 위아래 이렇게 배치하시고 양옆으로도 배치해서 프로펠러 할 수 있다 그랬죠. 삼성 같은 데도 양수기 방식으로 프로펠러가 이렇게 일체화된 프로펠러가 여러 개 달려 있을 수 있으며 공기를 빨아들여 뒤로 내뿜는 구조인데 뭐 피터건처럼 하시든지 프로펠러가 들려 있으니까 좀 커야 되겠죠. 그런 식으로 옆에다 달아가지고 잠수함도 그렇게 움직일 수 있고 아니면 그 매립식으로 옆에다 달 때 매립식으로 움직여줄 수 있고요. 뭐 그런 식으로 양옆에 몇 개 달든 이걸로 이제 자동차나 열차나 기존의 모든 드론이나 이렇게 옆에다 달아갖고 공기를 빨아들여서 환풍기식으로 뒤로 내뿜는 이런 구조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런 구조는 제 기술 구조다. 고장나면 다시 또 바꾸면 되니까. 양옆으로 물을 잠수함 같은 거 물을 빨아서 뒤로 내뿜는 구조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드론이나 비행체에서는 공기를 뒤로 내뿜어서 추진하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이런 구조는 제 기술 구조다. 프로펠러를 이제 매립식으로 들어가 가지고 보이는 게 싫다 이거예요. 그러면 밑에 이제 수직이 착륙할 때 이렇게 매립식으로 밑에다가 배치를 했다. 하나의 회전축이 여러 개 프로펠러 그러면 그것도 수직이 착륙 보이지 않는다. 수직이 프로펠러를 보이지 않고 매립식으로 들어가는 구조는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어떻게 되든 하나의 회전축에 여러 개의 프로펠러 날개를 가져서 일체형 하나의 회전축과 프로펠러가 일체화된 형태가 있고 일체화되지 않은 형태가 있습니다. 이것도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프로펠러가 있다고 하면 여기다가 어떤 날개 구조를 달아주는 거 이런 식으로 조그맣게 파손되지 않을 정도로. 그럼 이게 같은 선풍기라도 굉장히 회전이 잘 돌아갑니다. 추력이 세진다는 거죠. 이런 방식으로 비행기의 프로펠러나 선풍기 또는 환풍기의 프로펠러, 잠수함의 프로펠러, 배의 프로펠러 또는 드론의 프로펠러, 드론의 날개 구조를 이렇게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현재 비행기에서도 그렇고 앞으로 상어 지느러미처럼 비행체 옆에 날개를 동체 옆구리에 배치하거나 양쪽 이렇게 날개 윙이 있잖아요. 그럼 그 부분에 이런 식으로 양력과 추력을 일으켜주는 식으로 날개 구조를 만들어 놓을 수 있습니다. 그건 어떤 형태가 되냐면 그런 식으로 만드는 건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비행체가 이렇게 동체가 있고 여기가 이렇게 있으면 비행체가 이렇게 앞에 나가 있고 양쪽 날개가 이렇게 있으면 날개에다가 이런 식으로 배치를 해주면 이것조차도 비행체를 무게를 위로 띄어 올려주고 밑으로 이렇게 띄어 올려주는 그런 양력과 추력을 이렇게 바람이 뒤로 흘려가는 구조만 가지면 그렇게 되면 이런 식도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보조 날개를 조금 두면은 여기다가도 보조 날개를 조금씩 두면은 엄청나게 고속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추력이 엄청 같은 선풍기라 틀립니다. 이건 방식은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한다는 걸 아는 만큼 보이는 겁니다. 동체에다 상어 지느러미처럼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내가 저때도 얘기했었는데 그런 구조도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양 옆에다가 이런 식으로 달아 놓으면 비행기 그 옆구리에 이런 식으로 바람이 이런 식으로 브레이크 역할을 해서는 안 돼요. 여기가 딱 저항하면 안 됩니다. 바람을 맞는 즉시 곧바로 뒤로 빠르게 흘러갈 수 있어야 돼요. 여기다가 뭐 코팅액을 좀 발라서 코팅 미끄러져야 됩니다. 바람이 미끌거려야 된다는 거죠. 여기 바를 때 딱 브레이크 바람이 여기를 비행체를 브레이크 걸면 역효과가 나겠죠. 그다음에 이런 식으로 뒤로 곧바로 이런 식으로 들어가죠. 부딪히면 뒤로 탁 이렇게 바람의 길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이 동체에다 붙여주거나 이거를 비행체에다가 밑에
비행체 날개 구조 있죠. 양옆에는 어디나 여기 해주면 굉장히 바람 아무런 동력을 쓰지 않고 바람이 그냥 뒤로 밀어주는, 바람이 뒤로 나가면서 앞으로 비행체를 나가게 하는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이런 구조도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하나의 회전축에 여러 개의 프로펠러를 달고 있다. 그거는 이제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이것도 산업의 기초가 되겠습니다. 선풍기 날개에다가 그렇죠. 서로 사이즈가 틀린 것을, 크고 작은 것을, 이건 하나잖아요. 근데 이게 하나의 회전축을 좀 길게 해서 작은 거를 몇 개 더 놔주면, 이만한 사이즈를 놔주면, 네, 이게 방향에 지장 받지도 않죠. 회전축에 이렇게 있고, 회전축이 있고, 여기 또 두 개를 더 달아놓으면 엄청나 강력한 방식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프로펠러 구조를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는 이쪽에 프로펠러가 돌아가는데 똑같은 사이즈로 두 개나 세 개나 네 개 만들 수 없을까요? 회전하는데 지장만 없게 회전축이 좀 길게 뽑아지는, 동력만 뒷받침이 되면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하나의 회전축에 여러 개의 프로펠러를 다는 구조는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해가 가시죠? 이 방식은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그 동력이 뒷받침이 되려면 어떻게 되죠? 제 방식이 전기선과 모터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서로 서로 굵기가 틀린 구리선, 서로 굵기가 틀린 구리선이 모터에 감아져 있어야만 파동적인 물결이 잔잔한 게 아니라 그게 파도치는 강력한 동적인 방식으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쓰레기차 진공청소, 그것도 제 방식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파워가 이제 사람들이 멍청해서 진공청소기 방식으로 낙엽 못 쓰려도 않겠습니까? 제 전기선을 썼다는 거죠. 모타도. 전 그래서 금방 알았습니다. 삼성페이에서도 이렇게 드론에다 비밀, 하나는 드론이 50개 막 100개 됐을 때는 비밀번호 방식으로 암구어식으로 인식 코드가 있어서 조정을 해야 되겠죠. 저기 조정하면 안 되잖아요. 비밀번호 있어야 되죠. 그래서 비밀번호를 하나의 전파에 비밀번호 실은다니까 그거를 삼성페이 스마트폰에 적용을 하시더라고. SK 같은 데는 반도체 아예 그냥 대놓고 신문에다 어쩌랴 할 식으로 이게 동그랗거나 반도체를 동그랗게 네모나게 해가지고 사실상 전봇대 역할을 하는, 전기를 증폭시키는, 신호를 증폭시키는 역할을 하는 건데, 콘덴서라고 할 수도 있고 배터리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구조를 회로를 좀 두껍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거를 하시더라고요. 버젓이. 그래서 그렇구나. 저는 결코 소송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알게 되겠죠. LG 같은데 무선 TV 같은 거, 무선 TV를 얘기를 했더니 무선 TV에 차량에다 싣고 다니는 무선 TV 해가지고 서로 파형이 틀린 무선 전파로서 이렇게 한다. 그러면 전기도 충전할 때도, 요즘 자동차에서는 전기를 충전하지만 제가 전기 충전 구조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서로 파형이 틀린 전파를 사용해서 전기를 충전한다. 하나의 전파로서 그 공격도 가능하고, 전투기 공격도 가능하고, 충전도 할 수 있다. 위성에서 이렇게 땅에다가 태양광으로 이렇게 발전해서 밑에 충전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충전이 가능하려면, 안정적으로 전기가 충전이 되려면 제 방식에 서로 파형이 틀린 파형이 이렇게 전파에 여러 개의 묶음이어야 된다는 거죠. 2개든 3개든 4개든 그 방식은 제 방식에 해당합니다. 그 다음에 거기 액정 방식에 있어서 빛이 이제 보다 풍성하게 나타나게 하려면, 그렇죠. 하나의 레이더 소자 안에 하나에 10개 안테나 큰 거 들어갈 바야 100개, 1000개 짜잘하더라도 아주 작은 구조로 들어가면 쓸모가 많다. 그런 방식으로 해서 주사선 이렇게 숫자를 늘리시면, 그런 식으로 이렇게 만든다. 레이더 소자 방식으로 빛을 풍성하게 만들어 가지고 액정 패널에다 쏜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런 레이더 소자 방식으로 주사선의 숫자를 아주, 그래서 얇은 거라도 숫자를 많이 하게 한다는 거죠. 두꺼운 거 나가는 게 아니고, 그렇죠? 이런 식으로 숫자를 많이 늘려서 내보내고, 그거를 대중소 형태로 서로 사이즈를 틀리게 해서 내보내면 더 빛이 풍성하게 됩니다. 이 방식은 제 방식입니다. 그다음에 액정 패널에도 똑같은, 레이더 소자도 마찬가지고요.
똑같은 균일한 크기로 넣는 게 아니라 대중소 이렇게 서로 사이즈를 틀리게 만들어 놓고 놓으면은 다 쓸 데가 있다라는 거죠. 이 방식으로 하면은 굉장히 화면이 밝아지고 빛이 이제 풍성해지고 화면이 고화질이 됩니다.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액정 패널에 화소수를 서로 대중소에서 사이즈를 틀리게 해서 들어갔다. 그럼 이제 기술구조에다 A사 레이더도 사이즈를 틀리게 해서 A사 레이더의 소자의 크기를 틀리게 들어갔다. 제 방식에 해당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가장 산업의 기초가 되는 기술들은 이걸 확보를 해야 됩니다. 나머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거 없으면 다른 거 아무것도 못 만듭니다. 만약 이것이 국제 표준이 되거나 기술을 받아들여서 했을 때는 이거 없이는 다른 거 모든 기술을 가져가도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이게 가장 기초가 돼. 이거를 확보를 하셔야죠.